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 거의 끝나가죠. 벌써 8월이 다가옵니다. 후반기가 벌써 2020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자,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신대가들의 투자 기법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황 대표가 열심히 강의를 또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강의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요즘에 뭐라 그럴까?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주식 매매를 어떻게 될지 길라잡이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주식을 사라 파라 기법이나 이런 게 논하는데요. 황 대표가 내일 그 7월 25일이죠. 오늘이 7월 24일인데요. 7월 25일 날 내일 토요일 1시에 KG 빌딩 여기 지하 1층에서 제가 대강당에서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목은 세력이 사면 나도 사고 세력이 팔면 나도 산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강연할 텐데 내일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한번 만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강연을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이 되신 분은요. 자, 그리고요. 황 대표랑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 황철중 치고 들어오시면 저랑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대표가. 자,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 기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고 항상 이렇게 주제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황 대표가 오늘은요.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매번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는 걸 해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중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런 거 떠오르더라고요. 판별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판별식. 이게 아마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아마? 먼 기억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날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식.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좀 지울게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닌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x축, 그다음에 여기 y축 있으면 뭐 근이 이렇게 있든지 우리가 여기 이제 만나는 선을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선이 없으니까 뭐 허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 뭐 두 개의 실근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한 점 중근이라고 하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닌데요. 그렇게 주가 현재 위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를 가지고 판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떤 판별이냐면 황 대표가 중점을 주고 판별은 이거예요. 진입을 하기 전에라는 그 논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입이 된 상태라면은 뭐 이거 정해진 거죠. 그거는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되냐 아니면 어디서 살 거냐? 만약에 잘못되면 손절은 어디서 할 것이냐? 잘된 진입이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디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해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황 대표가 오늘은 자료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자,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황 대표가 늘 지난 강의 신대가들의 투자 기법 그 고성준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논리일관적으로 황 대표가 얘기한 게 있죠. 어떤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저점이 높아진다는 말을 참 많이 했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을 주목해봐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력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력도 올려야 돼요. 세력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주가를 점점 저점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력이 주가를 높일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높아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주가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을 한번 열심히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황 대표가 계속 논리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여기가 내려오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었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저점이 한번 높아지는 주식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황 대표가 천천히 그리면 고가가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우하향 흐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가가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우하향 그림이 나온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 지점을 황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이거죠. 이 지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승 변곡의 시작점이 아니겠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이 지점보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다가 다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세선을 이탈했던 이 점을 하락 변곡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상승 변곡이 이루어지다가,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다가 다시 고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이 지점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러면 지나간 차트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요, 올라갔다가요, 내려왔다가요, 올라가는 그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많은 전문가님들이라든지 기법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주가의 흐름을 볼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랐다가 자연스럽게 내렸다가 자연스럽게 올랐다가 자연스럽게 내렸다 올라갈 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점을 여기를 눌림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죠. 눌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턴해서 이 저점이 높아지는 지점을 우상향 채널로 흘러가는 그림이라고 정말 많이 설명들 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을 논리 일관적으로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여기보다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움을 한번 깨지는 지점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자연스러움이 깨지 않는다면 계속 가죠.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우상향 채널을 계속 가게 되죠. 이렇게. 이건 정말 강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그렇죠. 공포예요, 공포. 실질적으로 이게 가냐 안 가냐 잡으면 결국에는 꼭지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황 대표가 끊임없이 동일 반복처럼 이야기하는 상승 변곡을 주목해보자. 상승 변곡을 주목해보자. 오늘 똑같습니다. 왜냐?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매 논리 일관적으로 그 매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내용을 바뀔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이걸 변형해서 생각해보고 자꾸 설득하려고 지금 황 대표는 노력을 하는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유심히 보시고요. 다시 고점이 낮아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자리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초보 입장에서나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황 대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주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의 전망성이라든지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 다음에 이익성, 기대 가능성, 기타 등등 이거 있는데요. 제가 황 대표가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얘기도 또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에 대한 머리가 이렇게 딱 정립되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그 회사에 주목을 하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이거 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고 내가 그 여윳돈으로 투자해서 한 2, 3년 아니 더 나가서 10년, 20년을 버텨보겠다 이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 그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셔서 유명한 분이 얘기하실 때도 너무 단기 투자를 하면 개인들이 더 돈을 많이 잃으니 장기 투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많은 부분은 동일합니다. 왜냐 잡매매보다는 사실은 직장 생활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신경 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황 대표가 한번 이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이 주가 흐름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황 대표 아니야. 나는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왜 그것만 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지지화정으로 쫙 연결되면 여기가 중요하지 않겠어, 황 대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니까 나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줄을 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기준을 잡을 때. 또 어떤 분은요. 황 대표 무슨 소리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싸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아무 상관없이 이 어디서 아무 데나 잡고 여기서 놀지 않는 이상은 주가 그냥 홀딩 해볼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게 뻔합니다.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황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알면 뭐 돈을 떼서 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오는 수도 있고 영원히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식처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적당하냐, 맞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논리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기준을 정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이런 거예요.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기본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어차피 주식은 올라가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전제 조건을 까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 주식은 누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주식이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올리는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해도 안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주식은 일단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요. 내리면서 사서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어쨌든 올려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세력이 수익이 나죠. 이 주식을 핸들링하고 있는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올려야 된다는 게 정말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올려야 된다라고 굉장히 황 대표가 얘기를 하고 올라가는 주식에 주목을 하더라도 지난 강의 때 황 대표가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식 올라오면 여기서 살려고 대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살려고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잡히게 되죠. 그러면 잡히는 순간 여기는 잡히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잡았죠. 주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끌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잘리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황 대표가 좀 전에 녹화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받아서 황 대표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황 대표 참 답답한 게 나 미치겠어. 내가 주식을 여기서 잡았는데 도저히 안 가더라. 그래서 내가 잘랐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더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황 대표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 불가능합니다. 모릅니다. 과정론 속에서 주식 매매라면서 반복적으로 해서 수익을 나는 구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결과론에 너무도 치우칩니다. 결과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어떤 근거와 논리의 선택의 문제를 갖고 주식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느낌과 결과론으로 모든 게 치우쳐져 버려요. 만약에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선생님 여기 잡으셨다고 하셨죠? 근데 만약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잘랐어요. 못 갈 것 같아서 갖고 잘랐는데 이 주가가 바로 이렇게 하한가 맞았으면 선생님 되게 좋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랬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진입하기 전에 생각을 미리 해둬야 돼요. 그래서 황 대표가 판별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줄을 쳐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줄을 쳤더니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세선이라고 해요. 우상향. 근데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딱 맞아떨어졌다는 게 또 어찌 보면 또 신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식 매매를 하면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런 흐름을 왜 황 대표가 그렸느냐 이거죠.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기서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주식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과정론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 주식은 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 만약에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확 튀어버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근데 안 팔고 내렸더니 제자리 왔다가 한 번 더 봤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갔다가 여기서 잘린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거야 아마.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이걸 기다려서 올컨이 왔어. 여기서 잡았어요. 한 이틀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황 대표가 보기엔 차이점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결과론이에요. 여기서 상한가를 가서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자, 그러면 황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과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잡았을 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잘랐으면 만약에 손실폭은 한 조금밖에 안 됐겠죠? 네, 얼마 안 됐겠죠, 이것도. 네,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손절을 잡고 버텼으면 결과는 좋았겠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이런 기준만 갖고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요. 마음 굳게 먹고 만약에 이렇게 이탈했으면 나는 무조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매매법은 뭐냐? 우상향 추세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매매법을 구사하는 입장에서는 맞았겠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좋았죠. 어떻게 했거나. 그런데 과정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진입한 사람은 이걸 봤을 때는 여기 잘릴 수도 있고요. 버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너무 힘들죠, 이거 정하기가.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야,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바로 이런 걸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내일 있지 않습니까? 7월 25일입니다. 황 대표가 KG빌딩 지하 1층에서 대강당에서 세력이 사면 나도 사고 세력이 팔면 나도 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7월 25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여기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에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주식에서 황 대표가 검은 선을 쳤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본 겁니다.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던 주가가요. 여기서 걸렸죠. 그러면 이거는요. 누가 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건 맞는데요. 내리면서 팔았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판 사람 입장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샀을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충돌이 났겠죠. 그런데 이 고점 단기적으로 만든 저 자리는요. 생각을 해보시래요. 일개 개인이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저점과 이런 고점들은 일개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세력화된 힘 있는 무엇인가 강력한 힘 있는 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추정해보면 대부분이 이런 자리에서는 특정 세력들이 파는 형태가 보이고요. 특정 세력들이 사는 형태가 보여요. 사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고 파는 형태가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요.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요. 내려오는 주식을 사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개인들이 사는 경향이 많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이나 기관 힘 있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리면서 자기들 사서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심히 한번 투자 주체별 동향을 가만히 봐보세요. 주가가 빠진 날은 개인들이 샀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주가가 올랐을 때는 개인들이 팔았을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사상 최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막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
뭔가가 이제 강력해졌어요. 왜? 개미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 똑똑해졌다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똑똑해졌다라기보다도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예.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지금 정지가 돼 있죠. 이 부분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게 영구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될 것인가 한번 봤을 때는 제도의 문제인데 방송에서는 좀 얘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누가 안 좋을까요, 여러분? 제도권에서도 별로 그걸 허용을 받았던 세력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주식을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개미. 저도 개미지만, 이게 개미지만 세력화된 그들과 시장을 이끄는 메인과 그다음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늘에서 즉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에 치우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개인 입장도 있고요. 기관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런 게 있다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게 외국인들한테 편리를 많이 준다. 기관한테 편리를 많이 주고 개인한테 편리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쾌수천이 찍힙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그런 제도들이 왜 개인들한테 불리하다라고,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불리한 건 사실인데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말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주식시장일지 몰라요. 황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이런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방송에서 내비치는 내용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기 외국인이 있고 여기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저라면요. 제가 외국인이라면요. 외국계 증권사로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다가 개인 입장으로 또 들어와서 같이 이 주식을 핸들링하면 얘가 사는 건지 얘가 파는 건지 얘가 사는 건지 얘가 파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샀다라는 이유, 개인이 샀다라는 이유, 외국인이 팔았다는 이유, 개인이 팔았다. 이렇게 집계를 자꾸 보게 되면요. 눈이 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요. 주가는 올려야 된다는 게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올려야 된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뭔 상관입니까? 올라가야 주식이 돈을 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린다라는 주식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르는 주식을 생각해봐라. 제가 이거는요. 강연을 하던 개인을 만나던 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제가 이 얘기는 계속합니다. 오르는 주식 좀 제발 한번 봐보세요. 오르는 주식을. 내리는 주식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오르는 주식을 한번 봐보세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검은 선을 봤을 때는요. 저항값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또 저항을 받았었죠. 여기 보세요. 음봉이었었죠. 그래서 뿅 뚫러서 저항을 뚫고 돌파하죠. 그래서 내려왔더니 여기 한번 지지하죠. 또 지지하죠. 또 지지하죠. 세 번의 지지한 거예요. 지지했다가 이제 깨니까 저항이 돼서 저항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됐다가 이제 주가를 빵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지지와 저항이 교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초보 입장이나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잘 못 보세요. 의외로 못 봅니다. 그래서 저항은 지지로 바뀌고 지지는 저항으로 바뀐다는 기본적인 이야기에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요. 이렇게 만드는 지점에서는요. 보시면 이 당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자리도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렸는데요. 깼죠. 이탈했다는 것은 세력 이탈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힘이 그랬을까요? 두 가지 다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황 대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깨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는 그냥 대응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누가 깼든 깨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지지 저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자리를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는 깨지 않아서 지지를 했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죠. 넓었죠. 그럼 이렇게 양봉을 치고 나갈 때 거래량 터지면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거는요. 의도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간으로 개인들아 모여라. 우리 개인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는 어렵죠. 그러니까 응집력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저걸 핸들링해서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결론이 더 많죠. 여러분. 그래서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고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이제 빠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볼게요. 다음 장면 한번 넣어볼까요?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파란 박스를 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기점을 한번 파란 박스를 쳐본 거예요. 왜 쳤냐면요. 현재 주가는 62,400원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일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올린 주식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박스를 쳤을 때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세력 입장에서 막 사서 올렸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세력이 아니더라도 누가 막 달라붙어서 수급의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사서 올리는 입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파는 사람도 있죠. 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단순히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을 생각해 보면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가가 이 정도 내려온다고 별로 겁먹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수익이 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 주가가 이 중심 밑으로 오기 시작하면요.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주가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요. 내려올 때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중심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불안해지죠. 왜?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소위 말해서 느낌상 너무 많이 빠졌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겁나니까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매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 다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 매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팔았죠. 샀죠. 그러면 주가가 팔면서 내려왔다? 물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할 때 주가가 올릴 때 샀잖아?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세력 이탈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올릴 거야. 이 논리도 맞아요. 왜? 같은 입장이죠. 그거는 산 입장만 생각해서 그렇죠. 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올라갔죠? 내릴 때 산 사람들 물려있을 때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매물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량이 터져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내려오는 주가를 봤을 때 여기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거라 이런 논리도 맞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기법이라고 바라보고 패턴처럼 보는 분들도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또한 저도 그 논리를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 내려올 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려올 때 누군가는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물렸죠? 그래서 매물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매물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자리를 좀 이해하게 돼요. 왜? 사람의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황 대표도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가 지금 그 등산하기 위해서 입구라고 쳐볼게요. 산이 여기까지 있는데 정상을 가기 위해서 뭐 고지가 여기가 천고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천. 그다음에 여기 해발이 뭐 0인데 한번 출발했다고 치면 이 천까지 가면요. 500까지 가면 사람 심리가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200 정도 왔는데요. 힘들어. 그러면 나머지 800이 남았죠. 아유 힘들어. 야 내려가자. 황 대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500쯤 가면요.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더 가기도 그렇고 내려오기도 힘은 없어 죽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반이니까 좀 쉬면서 생각을 하면 거죠. 그런데 600m 전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어차피 온 김에 야 힘내자. 나머지 400 올라가 보자. 왜? 온 게 더 많으니까. 갈 자리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m에서 온 사람들은 언제든지 힘들면 내려가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심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 평균 단가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르죠.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좀 있는 건데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입장이에요. 시장의 입장, 즉 메인 주체 입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평균 단가는요. 메인 주체 입장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의 입장이 아닌 거죠. 근데 시장의 입장도 돼요. 왜?
주체를 그냥 수급의 논리만 보는 거예요. 산 사람의 논리만. 누가 샀느냐, 누가 샀느냐 이게 아니고요.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중심값과 평균 단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릅니다. 제가 볼 땐 다른 거죠. 설명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중심선이라고 했을 때 제가 1번을 쳐놨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2번은요. 저점에서 높아지는 추세선이죠. 여기 깨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 밑에서 논다는 것은 일단은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무슨 얘기냐? 떨어질 확률이. 그런데 여기까지 2번까지 왔다 돌아간다면 추세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검정색에서 와서 올라간다는 건 지지하장을 살리겠다는 뜻이겠고 2번, 1번쯤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중심에서 살려보겠다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이 주가는 1번에 살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검정선이 나아요? 2번이 나을까요? 1번이 깨지면 그만큼 매물이 생기고 검정선이 지지와 저항이 깨지면 그만큼 저항이 지지가 바뀌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반대로 되니까 저항으로 또 다가오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오게 되면 이 두 가지 매물이 동시에 또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리면 이걸 다 헤쳐서 다시 올려야 돼. 세력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만약 여기서부터 누가 팔아서 내려갔다 살렸다는 것은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한 거죠. 왜 의도했을까요? 이 자리를 지켜줌으로 해서요. 나만 보지 않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올렸죠? 의도하겠죠. 사주세요라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점점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준론 재밌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보러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오늘도 황 대표가 나름 이게 이 종목 괜찮다고 했던 종목이 오늘 3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황 대표가. 이거 좀 나름 기뻤어요. 그냥. 아침부터 얘기했던 종목들이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시장에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학, 제약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승한 거죠. 당연히. 간단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오르는 놈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오르는 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한번 더 넘겨볼까요?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제 황 대표가 줄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황 대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요. 동반해서 고점도 높아진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지지하 저항은 이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봐도 왜냐면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죠. 그래서 지지하 저항.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가는 똑같이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가니까 쭉 올라간 지점을 그리면 1번. 중심이자 지지하 저항이니까 1번 깨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현재를 판별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1번이 깨지지 않는 이상 3번쯤을 다뤄갈 확률이 되게 높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내려온다면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만났던 1번 이런 자리는 강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 놀잖아요. 만약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럼 만약에 깨졌다. 그럼 다음 있고요. 여기 깼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로 다 저항이 되죠. 이 황 대표가 옛날로 많이 얘기해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판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주식의 상태를 판별해 보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주식에서 내가 지금 당장 살 수 있느냐 한번 사보세요. 샀다라고 지금 한다 그러면 가정을 해보면 리스크는 최대한 리스크는 2번을 깨지는 자리니까 이만큼의 기대 손실을 안고 가는 거죠. 판별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3번에 가서 저항선 추세 저항이니까 걸릴 수가 있고요.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폭만큼 간다라는 가정 속에 보면 여기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승할 여력의 기대 가능성은 이 정도의 폭을 갖는다고 치고 최대 손실폭은 이 정도 갖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주식을 사기 전에 봤을 때는 여러분 좋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자리에도 리스크는 있지만 지지와 저항과 우상향과 즉 그 매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수급 논리를 봤을 때는 간단해지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 손절이 길어집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 대표 나는 1번이 깨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를 손절 잡고 그냥 나 이걸 볼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1번에 둘 것이냐 2번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걸 만약에 들어간다면 1번의 기준을 두고요. 판별했을 때 기대 손실을 이만큼 잡고요. 기대 수익을 이만큼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이 주식을 들어가겠다 마음 먹으면. 예. 그러니까 이 논리는 지금 주식을 내가 바라보고 판단해서 살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확률과 통계적인 접근을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본다고 그러면 확률과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반복되면 기대 손실은 이만큼이고 기대 수익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대세 상승장으로 갔을 때는 이 기대 수익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대세하라고 그러면 기대 손실이 더 크겠죠. 대세하라고는 어차피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누게 적게 보느냐 이거죠.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 이거고요. 상승으로 갈 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 포인트 기준 그거를 판별해보자. 네, 오늘 이런 강의를 갖고 하는 거예요. 황 대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막연하게 접근하지 말고 이런 논리로 한번 접근해보면 점점 구체성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이죠?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아지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하장을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여기가 나오든 뭐 하나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지지하죠? 그럼 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주가는 1번을 깨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이만큼이 열리는 거고 기대 손실은 1차적으로 이만큼, 기대 손실은 이만큼이니까 해볼 만한 위치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그런데 황 대표가 사실은 이게 다 지나고 난 차트를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황 대표가 다음에는 인터넷 연결된 걸 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PD님하고 계속 얘기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PPT 자료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황 대표는 이런 자리 들어가질 않아요. 저는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서 들어가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주가를 판별해 본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판별해 보자예요. 그래서 언제 주식 이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판별해 보자. 예, 이거예요. 자, 다음 쪽만 볼까요? 자, 연속으로 상한가를 탕탕 칩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그러면 지지하장 한번 볼까요? 자,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죠. 기대 수익 1차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대 손실이 너무 커요. 자, 그렇게 제가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와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과감하게 올라갈 걸 갖고 쫓아가서 매매를 하느냐. 여러분, 올라가서요, 한 200%, 300% 났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따따블로 가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니면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서 가장 기본은 리스크를 얼마나 내가 떠안고 가느냐. 그 떠안고 갈 때 어떤 기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폭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앞만 보고 매매라는 게 아니라 뒤도 봐야 된다는 거죠. 벼랑 끝이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판별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1번, 2번, 3번은 지지와 이제 추세의 지지가 저항값이 추세 지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5번 연결되고요. 여기까지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손절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죠. 여기를 잡는 게 맞겠죠. 여기를 잡는 것보다 여기는 너무 무리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주가 현재 위치를 보면서 판별해 보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위험부담 있어요? 여러분 잡고 싶어요? 아니면 잡고 그 다음 이렇게 갭 상승해서 계속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게 원할까요? 대부분 개인들은 밀릴 때 기다려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봐볼게요. 주식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고 이렇게 갔죠. 여기까지. 황 대표가 얘기한 게 뭐죠? 저점이 높아지는 부점을 한번 계속해서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고가가 낮아진 이런 선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자리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커져요. 공통점이기도 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논할 것은 진입 자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보자 합니다. 포인트는. 자, 다음 한 거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당연히 이거겠죠. 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전체적 우상으로 갈 거고요. 지지하장은 당연히 이게 볼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높여서 현재 주가 여기니까 1번과 2번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3번을 이 흐름을 깬다면 오버슈팅이 나면서 강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은 열리는 거죠, 이렇게. 막연하게 주식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준 하나 잡아 나간다면 여러분 주가 대세하라고 전환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내 재산을 일단 보호를 해야 돼요. 내가 손실을 볼 건 어차피 주식 매매를 하면서 손실 볼 건 각오해야 되는 거 맞죠? 왜? 뭐 이렇게 들어가서 무조건 그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매매였다면 다 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리스크는 감내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쪽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볼 것도 없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지하정을 잡아볼까요?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높아가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나올 거고 4번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건? 이런 건 좀 올라가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워낙 이 자리에서 굉장한 매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매물대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흐리게 뒤에 있는데 이게 뭐죠? 살구색이라고 하나요? 살색이라고. 살색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간 살구색일 것 같아요. 그죠? 흐리게 있습니다. 네, 매물벽이. 자, 그건 이제 변론을 하고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려면 그림이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지지하정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펼쳐지는 구간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쌍봉 막 이렇게 얘기하죠. 고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쌍봉을 터지면 여기서 밀릴 때 조심하라. 동의합니다. 왜냐면 매물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자, 그러면 이 주식은 갈 자리도 있겠지만 쌍봉의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적으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저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하정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제가 두 개를 쳤냐면 이 자리를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지와 저항이 하나가 아니라 지지와 저항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굉장한 지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면 이게 다 매물로 작용하고 또 쏟아진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상태는 괜찮은 거죠. 소위 말해서 주식 매매를 할 때 지난번 강의도 황 대표가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지지대를 끼고 가는 거고요. 요거 잠깐만요.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지대를 끼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올라가던 주식이 이제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면 저항대를 끼고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 드리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비싸지는 구간에서는 비싸지고요. 싸지는 구간에는 싸지는데 싸지는 구간에서 다시 돌린다고 그러면 의미가 큽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갈 때 이렇게 그죠? 올라갈 때 굉장히 매물적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조금 더 갈 확률은 되게 높은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세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대신 이 자리는 지지대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지지대가 깨지면 굉장한 매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쪽만 한번 볼까요? 황 대표가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보일 거고요. 지지하장 그냥 한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제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저점에서 1번, 2번, 3번 착착 다 나오죠. 그럼 여기 있죠. 그럼 이 자체가 지지대니까 사실은 이 종목은 이런 데 치고 날 때 사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잘 보시는 거예요, 파악을. 그러면 이 매물을 엄청난 매물을 시간을 끌어서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어떻게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지와 저항과 어떤 논리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비싸다 싸다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비싸다 싸가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점 높아지죠? 당연히 지지와 저항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현재 주가 위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멀죠. 현재 주가에서. 그럼 이 자리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1, 2 갈 확률, 떨어졌다 갈 확률을 어차피 여긴 깨면 안 된다. 그래서 판별해 봤을 때 거의 중립의 위치구나 이렇게 판단되죠. 그럼 이런 것도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그럼 중립의 위치만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도 이렇게 조금 밀릴 때 사는 게 맞겠죠. 산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 따라간다.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리스크가 더 크다.
아니다 먹을 폭이 있고 기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기준이 잡히잖아요. 이런 매매를 자꾸 구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가까워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매매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의 대응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10,000원을 샀어요. 그냥 5,000원 됐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냥 손절해요. 뭐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트 속에서 지나간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논리적 매매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지 느낌. 그냥 자기가 화폐 가치로서의 그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요.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 화폐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0원이 되는 순간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2,500원이 되는 이 공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밀렸을까? 자리를. 그래서 이걸 현재 제가 황 대표가 얘기한 게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하고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어떤 판별이 됐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야 이렇게. 전체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는데 이 저항대가 있겠죠. 흐름의 저항. 그 다음에 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는 현재 여기를 뚫어야 되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밀리면 손절에 대한 폭이 나오는 거죠. 그 감내하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다면 의미가 있겠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저가가 높아지고 고가가 높아지는 그 다음에 지지 저항 딱 나오죠. 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번, 2번, 한번 4번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요. 지지하 저항 나올 거고요.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이런 거. 왜? 손절도 짧아요. 기대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고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요. 자 이렇게. 지지하 저항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면 1번이면 짧죠. 이건 통과하면 근데 이 매물 있죠. 보시면. 그렇죠? 자 이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땐 지금 쫓아가면 이렇게 눌림이 될 가능성은 더 높은 거죠. 의외로 이걸 가볍게 뚫어서 가면 쫓아가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기다려봐야 될 것인가 손절폭이 얼마나 되나 기대 수익이 얼마나 항상 파악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7월 25일 날 황 대표가 KG빌딩에서 대강당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1시에 세력이 사면 나도 사고 세력이 팔면 나도 판다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내일 1시에 뵐 수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정보 볼까요? 자 저점이 높아지고요. 볼게 이렇게 폭이 넓어지죠 점점.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가지고 있는 지나갔던 그림자를 가지고 내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지하장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일부러요 리스크 커진 상태로 다 그런 종목만 가져왔어요. 왜? 현재 주가를 보고 위와 앞대를 다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종목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볼게요 다시 이렇게 되죠. 자 지지하장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걸리죠. 그럼 지금 현재 주가는 이 모여있는 저항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과 3번인데 이런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윗골이 달잖아요. 이렇게 돼서 간다면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놀다는 것은 일리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여러분. 의외로 이런 데 가면 쉽게 갑니다. 근데 비싸다는 즉 가격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 여러분 한번 조금 더 고려해 보세요. 주가와 화폐 가치는 다릅니다. 이런 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지지하 저항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주식은 참 좋아요. 왜 좋으냐? 손절 짧잖아요. 기대 수익은 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별해 보는 거예요, 딱. 그래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저점 높아지죠? 전체적 흐름 가죠? 오버슈팅 났죠? 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 윗꼬리 달고 아래 꼬리 달았죠? 이런 자리 정말 좋아요, 매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오죠.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와 있지만 사실 이런데 제가 공략을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유가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자 볼까요? 자 저점 높아지나 볼까요? 높아지죠? 지지하 저항 봅시다. 이게 걸려있죠? 그럼 현재 주가는 이렇죠. 그래서 갈림길에 놓여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근데 한 번에 못 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한번 고려하는 거죠. 어떻게?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반을 털어버리거나. 근데 이 주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제 조건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주식을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런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걸릴 수 있으니까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나을까요, 여러분? 황 대표는 이런 주식은 간단합니다. 애매하죠.
애매하죠. 사실은 또 말씀드리지만 황 대표가 그 핸들링하는 그런 위치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좋아하고요. 예, 초기부터 돌아갔다 이렇게 나갈 때니까 여기서 좋아하지 이렇게 쫓아가는 매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는 이제 별로는 또 다음에 또 강의가 되는 거고 여러분 구체성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그 황 대표랑 같이 계속 공부하실 분들이 들어보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맞겠죠. 자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자 지지하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올라간 주식을 보면 1번, 2번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윗골이 달았다 아래 나갔다 튕겼다 이럴 땐 거의 제가 이 자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 이런 자리 정말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우상향으로 가고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고 아래골이 길게 되죠. 이 자리를 넘어가니까 오버슈팅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지지하죠.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예, 이런 주식을 생각보다 여러분 접근하기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넘어갈 때 이 구역은 이미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참 많이 줘요. 이런 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런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저점 높아지죠?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1번. 자, 갈 자리가 있고 지지하죠? 분명하죠, 여러분. 판별식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황 대표가. 여러분들하고. 다소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매 원칙은요. 하나 논리적으로 잘 적용만 하면 여러분 수익 얼마 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내일 7월 25일입니다. 황 대표가 강연에 있습니다. KG빌딩에서 하니까 여러분 관심 오시고요. 자 황 대표 만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황철총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황 대표랑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